뜬금없다는 야당 내에서 뜬금없는 단식 아니냐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뭔가 황 대표의 리더십이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 실제적으로 좀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도 약간 비판적 시각에서 예. 이제 봤지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말하자면 그 동정 여론이나 아니면 이슈가 이제 자꾸 그 불거지면서 사람들이 공수처 문제도 처음에 뭐가 문제고 뭐가 좋은 건지 모르다가 이제 약간 의견이 찬반 여론이 팽팽해졌잖아요. 네.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일반 국민들은 더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계산 방법이 복잡하니까 오죽하면 심상정 저 대표도 그거 굳이 알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점점 어떤 면에서 진영 논리, 어떤 면에서 하여튼 찬반 논란이 빚어지면서 커지는 와중에 단식을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들이 자꾸 알려지잖아요.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이제 처음보다는 이 여론이 좀 더 그러니까 몰리면서 당내 특히 당내에서는 이제 점점 더 이 단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됐죠. 어쨌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의 목표는 달성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네 내부 결속은 확실히 했으니까. 시간 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내 결속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그러니까 좀 좋은 편 하나만 드리면 저렇게 가열차게 투쟁하시면 지지 세력은 당연히 뭉치죠. 그거는 뭐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이고. 단식 들어가는 첫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건 다목적 보석인데 잘 되면 내공이고 못 돼도 내 탓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공학적인 개선도 깔려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렇게 간 거는 당연한 건데 문제는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MBC 여론조사를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공감하지 않는다가 67%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 두 번째, 저거는 지금 단식을 해가면서 해버리면 사실은 원내 대표들의 협상의 여지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것들로 몰아가면서 어찌보면 막판에 타협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라고 하는 것들을 열어주는 것도 사실은 리더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것을 열어주는 것이냐 오히려 닫아버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 건데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뭔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근데 이걸 저걸 다 떠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우물 안에서는 굳건히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리더십이 확장이 되지 않는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그럼 갇힌다. 알겠습니다. 이걸 좀 다시 봤으면 좋겠다. 오늘 보니까는요. 그 황교안 대표의 단식 현장에 보면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갔는데요. 현장 이제 취재한 뭐 인사 얘기를 들어보면 손을 내밀어 손을 만졌고요. 또 마스크도 이렇게 내려서 얘기하고 또 옆에 따라갔던 수행했던 지상욱 의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갔을 때는 뭔가 마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가 쓴 상태 얘기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되게 작게 들렸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한테는 마스크를 내리고 얘기하고 어떤 분한테는 얘기를 하면 결국 이제 단식 현장의 정치 행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오늘 여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내일로 자동 부의가 되는 선거제 개정안이라든지요. 앞으로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여야 4당, 뭐 대한신당까지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긴밀히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간에 긴밀한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지 이야기가 전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아까 지금 황교안 대표의 이런 단식 이런 강경 투쟁이 협상의 여지를 막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거꾸로 그것이 정말로 협상의 문을 제대로 여는 시발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제도 얘기한 벼랑 끝 전술이 뭐겠어요. 거기서 라야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어저께 홍준표 대표가 왜 찾아와서 했다는 말 있잖아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뭐냐? 선거제고 공수처를 맞바꾸자. 육참 골단이죠. 그러니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그런 협상이 되려면 저도 개인적으로 둘 다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합리적 대안을 공수처 말하자면 권력의 통제를 막을 수 있는 그걸 내놓고 그 대신 선거제는 이건 사실은 공감대도 안 돼 있고 실제로 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당 의총에서도 그런 걱정하는 소리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숫자로만 밀어붙이면 반드시 역풍이 온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희 이제 상상극장을 조금만 활용하면 막판에 오히려 이것이 어떤 급반전하면서 그래 좋다 공수 협상하고 이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안을 갖고 논의하자는 쪽으로 저는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래도 지도자가 끝까지 가서 뒤에 돌아서야지 중간에 어영부영 네. 타입에 돌아서면 되겠냐 이런 근데 얘기가 링에 싸움의 상대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뭐 이해찬 대표가 지금 리더십이 막강한데요. 민주당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입이 근질거리긴 한데 예. 지금 이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어제 찾아가서 공수처 설치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주고 네. 차라리 선거제를 지키자라는 게 제가 아는 바로는 홍준표 전 대표의 독창적인 방안이 아니고요. 네. 이미 황교안 대표가 단식 들어가기 전에 정치권에서 협상 카드로 잠깐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네. 나왔다가 불발이 됐던 카드. 예. 다시 말해서 거의 이제 끝난 카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를 한번 좀 알아봤는데 사실은 물밑 협상이 뭐 일부 보도는 그런 게 있어요. 네. 물밑 협상이 되고 있다는데 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진척이 되고 있는 게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제가 파악한 지금의 바로 이 시점이 현주소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제 제가 거기다 하나만 보태면 기왕 그 발제를 했으니까 지금 현 상황은 그렇다고 봐요 저도. 그러나 정치라는 거는 또 이렇게 한 수 앞을 내다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지소미아 생물이니까. 지소미아 파기도 알겠습니다. 물론 뭐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제가 그렇게 예측했었잖아요. 막판 급반전 일어날 수 있다. 뭐냐? 그것이 바로 벼랑 끝 외교와 전술이다. 여기까지만 그 얘기할게요. 말씀도